수업에서는. 다음으로 이제 AI 모델, 머신러닝 모델, 랜덤 포레스트 모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from 같은 방식이에요. from sklearn 점 앙상블 여러 개의 트리를 모아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앙상블 모델들에 있습니다. 분류에 있어요. 이 중에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모델을 하나 만들면 되겠죠. 모델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모델 2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라는 클래스를 따르는 그런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얘를 train x와 train y로 피팅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 모델 2는 지금 처음에는 트레이닝이 안 되어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fit을 실행을 시키면 트레이닝이 완료된 모델이 됩니다. 그러면 그 트레이닝이 완료된 모델 2, 그 말은 지금 만약에 우리가 피팅하는 요 단계를 지우고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not fitted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는 아직 피팅이 안 됐어요. 아직 학습이 안 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피팅을 시킨 다음에 에스티메이션을 시키세요 라고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피팅을 시키고 한번 앞에 됐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컨퓨전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도 한번 봅시다. 프린트 테스트 Y와 프리딕트 2를 이용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테스트 Y 프리딕트 2 괄호를 안 쳤네요. 다시 이렇게 해서 앞에와 거의 비슷하네요. 95, 94, 89, 92 95, 92, 87, 92 그래서 average F1 값이 0.91 얘는 0.93 조금 더 높게 나왔네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했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했는데 이 스플리팅을 하는 과정에서 랜덤하게 섞어가지고 30%, 70%를 나눕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스플릿 한 거를 스플릿을 어디서 했지? 자, 코드가 많아가지고 여기 그러면 요 스플릿 한 거를 다시 실행시키고 그리고 트레인 XY, 테스트 XY를 새로 만들어주고 다시 실행시키면 한번 똑같이 해서 똑같이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모델이랑 이번에 만들었던 모델이랑 차이가 납니다. 스플리팅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 실제 연구를 할 때는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한다거나 아니면 5개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4개를 가지고 트레이닝 시켜서 얘를 예측을 시키고 또 얘를 남겨놓고 나머지 4개를 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그 성능 지표를 통계적인 값으로 뽑아내게 됩니다. 정확도가 몇 프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확도가 몇 프로에서 몇 프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트레이닝을 새로 시켰고 네, 이렇게 하고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도 한번 새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큐러시가 얘는 89%, 얘는 또 93% 이렇게 나왔네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개의 숫자들 B0부터 B4까지 숫자를 뽑아내면 이 모델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랜덤 포레스트는 그럼 이 피팅이 끝난 랜덤 포레스트는 어떻게 생겼어요? 라는 게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프비즈라는 문법을 이용해서 이 그래프비즈를 이용해서 이제 시각화를 시킬 거예요. 지금 이 모델 2 안에는 여러 개의 트리가 있다고 했어요. 에스티메이터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몇 개가 있냐면 모델 2. estimators
엔터 하면 자, 보세요. 이렇게 decision 트리가 이런 트리가 몇 개가 있냐? length를 한번 볼까요? 이런 트리가 100개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100개의 작은 트리를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트리 중에서 첫 번째는 이렇게 인덱싱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의 트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트리를 한번 실제로 그려줘를 실행을 시킬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리를 tree라는 거기다 할당을 시키고 from sklearn.tree에서 import export ref is 그리고 import ref is 해서 자, 우리가 지금 트리를 지금 모아놨죠. 이거를 이제 디스플레이를 한번 시켜볼게요. display refviz.source 하고 export refviz 하고 뭘 export 할 거냐? tree를 할 거고 feature name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features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트리를 이렇게 굉장히 크네요. 이렇게 자 보이죠? 그래서 compactness mean 이라는 값이 0.102보다 작냐 맞으면 왼쪽 아니면 오른쪽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242개의 샘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242개의 샘플 중에서 이제 133개가 일로 갔고 109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니 인덱스라는 게 얼마나 헤테로지너스한지 지금 B9이 248개, 말리그넌트가 150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 값 하나로 지금 쪼갰습니다. true인 집단, false인 집단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242개에서 133, 109개가 됐고 133개 중에서 196개가 B9이고 34개는 멀리그넌트. 얘는 52개가 B9, 116개가 멀리그넌트.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러면 이쪽은 조금 더 퓨어해졌죠. B9이 많아졌고 이쪽은 멀리그넌트가 많은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니 인덱스가 0.47에서 0.252, 0.427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또 이 그룹을 다시 한번 쪼갤 거예요. 어떻게 쪼갤 거냐? texture mean이 17.745 이하냐? true면 여기, false면 여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118개가 모두 다 B9인 그룹이 만들어졌고 여기는 2개가 모두 다 멀리그넌트인 그룹이 만들어졌고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학습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던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팩트스 민 값이 0.102보다 작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true, false를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만약에 여기로 내려왔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멀리그넌트 그룹이네요. 그럼 아마 이 환자도 악성 종양일 거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첫 번째 에스티메이터 중에 0번 첫 번째 트리에서 그런 결정이 난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번호 한번 만들어 볼까요? 1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그려라 라고 하면 자, 또 새로운 트리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radius mean으로 나누고 있네요. 이게 14.98보다 작으면 이쪽, 크면 이쪽으로 가는. 그러면 또 이 트리에서 또 해봤더니 이번에는 뭐 B9이 나왔다. 100개를 가지고 투표를 쭉 해봤더니 B9이 뭐 90개, 멀리그넌트가 10개가 나왔다. 그러면 아마 B9일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자, 랜덤 포레스트 어떻게 안에 생겼나 한번 시각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예측 모델을 조금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B9인지 멀리그넌트인지 맞추고 있어. 맞추고는 있는데 왜 그렇게 예측을 했어? 왜 뭐가 어떤 영향을 미쳐가지고 예측을 한 거야? 를 보기 위해서 부분 의존도 partial dependence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klearn에 있는 inspection 이라는 모듈들 중에서 partial dependence display 클래스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니까 지워버리자. from sklearn.inspection 여기서 import partial dependence display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partial dependence display를 from estimator 모델 2를 가지고 테스트 x 값들을 이용하고 feature는 featur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실행시켜 볼게요. 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근데 이게 조금 보기가 좀 불편을 해서 이걸 조금 더 잘 보이게 하는 코드를 get current figure GCF 해서 여기다가 이제 세팅 값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12에 8인치 12 곱하기 8인치로 바꿔주고 서브 타이틀을 어우 길다. 네, 복붙하겠습니다. 이렇게 복붙을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실행시키면 조금 더 보기 나은 그래프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partial dependence, 부분 의존도라는 건데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radius mean 있죠? 자, radius mean 다른 것들은 다 고정을 시켜놓고 radius mean 값을 10.0부터 20.0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한번 변경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radius mean이 9 정도 되나요? 9로 나왔을 때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0.1 정도 되나요? 그래서 B9이냐 멀리그넌트냐 해서 약 11% 정도가 0.11이니까 89%가 B9이고 11%가 멀리그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0.1 정도 나오고 이게 이렇게 증가하면서 갑자기 이제 15 근처에서는 15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멀리그넌스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이 아주 크면 거의 대부분 한 90% 정도는 다 멀리그넌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텍스처 민 값은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멀리그넌스가 증가하는 거예요. 다른 값들은 다 그대로 놔두고 이 값들을 이렇게 변경을 시켰을 때 그 비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이다가 텍스처 민이 한 22 정도가 되면 플라토를 이루게 되네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이건 더 커져도. 스무드네스 민도 이거랑 비슷하고 컴팩트네스 민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또 2 이상 커지면 별로 변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각각의 피처들이 어떤 식으로 아웃컴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레디스 민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리고 특정 구간에서는 이게 조금만 증가해도 멀리그넌스가 될 확률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걸 모델 지금 2를 했잖아요. 모델 2 말고 모델 1에 대해서 그려볼까요? 모델 1에 대해서 그려보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에서는 그럼 어떻게 보일까 이게? 로지스틱 모델에서는 로지스틱 곡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모델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랜덤 포레스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찌글찌글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학습된 값들을 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인 이런 예측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 자연 현상이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컴플렉스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만약에 진짜로 이 자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이런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과연이랄까 좀 의심스럽죠.
그리고 이 로지스틱 회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니어한 예측을 합니다. 선형적으로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날 거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가정을 깔고 모델링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거의 안 미치는 형태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두 개의 정확도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죠. 왜냐하면 사실상 많은 자연현상들이 굉장히 리니어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할 거냐 아니면 클래시컬한 통계 모델을 이용할 거냐 상황에 따라서 해봐야 합니다.